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실존주의 철학과 철학자들의 삶을 다룬 사라 베이크웰의 살구 칵테일을 마시는 철학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사라 베이크웰은 영국 출신의 철학 연구자이고 문해 창작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책 이전에 몽테뉴의 평전, 어떻게 살 것인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몽테뉴의 에세이가 세 권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과 함께 읽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라 베이크웰을 이번에 이 책으로 처음 읽어본 셈인데요. 굉장히 필력이 있고 또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의 다음 출간 예정인 책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했습니다. 제가 좀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적인 호기심도 충족시켜주면서 다음 독서로 이끌 만큼 자극적인 그런 책. 제가 이 책을 뭐 특별히 실존주의를 공부해보고 싶다고 해서 읽었다기보다는 하이데거를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데거 관련서를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을 먼저 집어들어서 읽게 된 건데요. 하이데거는 여기저기서 제가 주워 들은 것이 워낙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마법사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엄청난 상찬의 철학자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이데거는 나치 부역자이잖아요. 최근에 밝혀진 자료를 봐도 단순한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부역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사상범이죠. 나치즘이 독일과 독일 민족을 새로운 민족의 이정표를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력을 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왜 협력을 했는지 그리고 사과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역겨운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결코 사과할 마음도 없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결코 빠뜨리고 넘어갈 수 없는 철학자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철학을 이야기를 했길래. 그래서 전기와 후기의 철학도 다르고 이러다는 것 같은데, 이 사라 베이크웰은 자신도 젊었을 때 이 하이데거라는 중력에 빠져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은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라는 이 두 거장을 중심으로 해서 20세기의 유럽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존주의라는 것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존의 철학이 어떤 형이상학 그리고 신의 존재 여부 이런 증명 가능하지 않은 철학을 놓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을 대체했지만 점점 더 부차적인 존재로 밀려나는 와중에 시대도 시대이거니와 이 인간 삶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하는 것으로 이 실존주의는 시작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로서 인간, 항상 선택이라는, 그래서 자유의 현기증을 느끼면서 선택 앞에선 불안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래서 실존주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과해 나가면서 철학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래서 사르트르나 하이데거라는 이 두 거장의 삶이 너무나 다른 선택, 그리고 그들의 성격에서도 보여지는 다른 점들, 이런 점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책의 어떤 서술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이 책 기저에 깔려져 있는 어떤 모토 같은 것이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아이리스 머독이 표현한 거주하는 철학을 따옵니다.
거주하는 철학이란 한마디로 철학 플러스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 베이크웰은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의 철학이라는 창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아이리스 모독의 아이디어를 따서 철학이 삶이라는 형태로 빚어질 때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적 경험을 철학적으로 고찰한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라는 생각하에서 이런 철학 플러스 전기로 이 책을 서술해 갑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는 실존주의에 반대한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이기도 하죠. 그들은 인간의 자리에 구조를 대신 들어 앉힌 거고요. 정치가 언제나 모든 것을 이기던 그런 시기에 실존주의자들의 각각의 삶, 선택, 논쟁과 다툼, 그리고 결별 등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바로 시몬 드 보부아르의 레 망다랭이라는 작품이고, 그래서 또 조만간 저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제목이 살구 칵테일을 마시는 철학자들이잖아요. 이 제목도 굉장히 실존주의자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원제는 실존주의 카페에서입니다. 이 살구 칵테일은 1931년, 32년 프랑스 파리의 몽파르나스 거리에 백드 가즈라는 바에 앉아있던 세 사람의 에피소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책 처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이고, 실존주의가 바로 이 카페에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저자는 이제 조금은 과장해서 또는 아주 현상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백드 가즈라는 바에서 주 종목인 술의 종류가 살구 칵테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모였던 시몬 드 보바르, 사르트르, 그리고 막 베를린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레이몽 아롱,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레이몽 아롱은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는 현상학이라는 새로운 철학 사조가 유행하고 있는데, 후설, 하이데거를 들면서 이 사람들은 전통 철학이 추상적 공리나 이론에 매달리는 것과 달리 매 순간 스스로 자신이 경험한 삶에 직접 접근해서 보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르트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해요. 사르트르 역시 얼마 전에 독일을 다녀왔고 거기서 유행하고 있는 현상학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후설 하이데거의 책도 심지어 글도 읽어봤던 게 얼마 전인데 그때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과 부끄러움과 새로움에 들뜬 그런 기분으로 사르트르는 바로 서점에 들어가서 현상학과 관련된 책들을 모조리 사서 읽기 시작했고, 바로 여기서부터 실존주의는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라 베이크웰이 자신이 10대 때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으면서 사르트르의 퀴즈로서 시작을 했고, 하이데거라는 이 중력, 마법사의 중력에 이끌려서 하이데거의 무서운 힘을 느끼기도 하면서 철학에 빠져들었던 그때로부터 약 30년이 흘러서 이 책을 저술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사르트르와 하이데거의 말씀드렸던 철학의 차이, 삶의 태도의 차이, 그들이 선택했던 정치적이면 정치적인 또 시대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술에 가고 있는 그 글이 너무 매력적이고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미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새롭게 중요성을 인식한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 그리고 메를로 뽕띠라는 철학자, 이 사람의 삶도 대단히,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특히 뇌과학에서 새롭게 인사이트를 주는 면이 이 메를로 뽕띠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메를로 뽕띠도 읽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이라는 스캔들과 같은 문제나 사건으로 묻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시몬느 드 보바르. 저자는 이 시몬느 드 보바르의 몇 차례의 자서전, 그리고 레 망르랭을 비롯한 철학서뿐만이 아니라 물론 제2의 성도 그렇고 주요한 작품들에서 시몬느 보바르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까요? 저도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제2의 성도 정말 읽어보고 싶고, 시몬느 보바르의 책들도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흥미진진한 책이었고요. 흥미로운 책을 만나서 기분 좋게 독서를 했고요. 비록 오래 걸리지만 읽은 보람이 있고, 한 권 한 권 읽어나갈 책들에 대한 정보, 자극을 받았던 책이라서 제 독서 브이로그의 한 권의 책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